지난 9월 호주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호주 정부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는 이번 사업에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 장비이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K9 자주포로 자국 영토를 지키고 있다.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한 기종이 48%를 차지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1999년 창사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8대 31억 달러 규모의 완제기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후발업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낸 성과다. 첫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1대 수출에 따른 경제 효과는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과 맞먹는다. 방위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항공기, 미사일, 자주포 같은 고부가 가치의 최첨단 무기 수출이 늘면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9년 세계 순위 8위를 기록했다. 2015년에 20위에서 불과 4년 만에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우리 방산 수출이 동력을 얻게 된 비결은 수출 대상국을 겨냥한 현지화 노력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출이 현지화로 수출 시장을 뚫은 대표 사례다.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켜 동일한 품질의 가격을 대폭 낮춰 인도네시아의 세밀한 요구까지 반영한 개량형 잠수함을 제안해 수주를 따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약 1조 1,600억 원에 추가 수주했다. K9 수출도 현지화가 큰 역할을 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지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에서도 한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호주의 장갑차 도입 프로젝트는 예산만 5조 원이 편성돼 있는 웨머드급 프로젝트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는 지난해 9월 최종 2개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현지 시험 평가가 진행된다. 중국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점도 방산 수요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와 인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을 확충하고 있다. 필리핀은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의 신형 호위함인 호세리자호를 인도한 것을 비롯해 상륙용 장갑차와 소총 등 총기류, 군용 차량,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 전투기, 방탄 헬멧 및 방탄복 등 방산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선진국들의 견제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장벽을 높이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실적 악화, 인력 유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2020년 방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매출액은 지난 2016년보다 7.8% 줄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방산업계 인력 감소폭은 5%대로 추산된다. 최근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비가 각각 16%, 23% 급증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형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여전히 내수 위주에 머물러 있는 방산의 패러다임을 수출형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봉군 카이 상무는 수주에 앞서 정부를 중심으로 팀코리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전 마케팅, 국가 대국가 패키지 제안 등 역량을 결집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충 교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심 기술 확보 및 수출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절충 교역은 우리나라가 비싼 외국 무기를 살 때 기술 이전이나 국산 무기 수출 등으로 대가를 보장받는 제도다. 무기 수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절충 교역이 쏠쏠한 제도이지만 한국은 자발적으로 절충 교역을 대폭 줄이는 추세다. 스스로 판단하는 무인군용 차량 곧 나온다. 2001년 이후 20여 년간 지속적인 국방 유무인 로봇 기술과 제품 개발이 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딥러닝,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플랫폼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병력자원 감소와 비대면 언택트가 가속화되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무인 시스템 및 국방 로봇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국방 무인 로봇은 전장, 위험지역 등 생존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서 병사를 대체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획득 정보를 무인체계, 유인체계, 지휘통제체계 등으로 전송해 전장에서 아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이 같은 차세대 첨단 무인화 무기체계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대표 방산업체는 한화디펜스이다. 한화디펜스의 대표적인 무인화 무기체계는 4가지로 집중된다. 다목적 무인 차량. 현재 한화디펜스는 다목적 무인 차량을 민군 협력 과제로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에 와 있다. 사륜구동 방식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1.5톤급으로 경차보다 작게 설계돼 중형 기동 헬기에 탑재가 가능하다. 험지 및 야지 주행이 가능하고 제자리 회전을 할 수 있는 복합 조형 형태의 무인 차량이다. 한화디펜스는 방위사업청의 신속 시범 획득 2차 사업의 다목적 무인 차량에 6륜구동 다목적 무인 차량을 제안했다. 국내와 유럽,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200kg 이상의 무게를 적재할 수 있어 군장이나 탄약, 기타 보급품을 운반해 전투 효율을 높여주고 부상자를 태우고 자율주행으로 후방의 응급치료소까지 후송할 수 있다. 평상시 주둔지나 일반 도로에서 이동 시 일반 타이어를 장착, 지면과의 마찰을 줄여 주행 소모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작전 시에 적화기 공격을 받았을 때 타이어가 손상되어도 주행이 용이하도록 에어리스 타이어를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고정 탑재돼 전투 지원 임무 수행에 큰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적이 충성을 자동 탐지하여 적화기 방향으로 총구를 돌려 공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본 무선 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해 5G 네트워크를 보조 통신 장비로 활용한 장거리 원격 자율 운용 기능을 갖추고 있다. 드론 탑재가 가능하고 이를 이용한 통신 중계를 할 경우 기존 1km가량의 작전 반경이 2에서 3km로 확장될 수 있다. 지난해 육군 드론봇 전투단 주관으로 군운용 시범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은 원격 주행과 병사를 자동 추종하여 따라가는 모드, 목표 위치까지 자율로 이동하는 기능, 통신 두절 시 자율로 복귀하는 기능, 이동 장애물 자율 회피, 드론을 이용 정찰 및 통신 중계 기능 등 다양한 인공지능 및 무인 운용 기술을 국내 최초로 입증했다. 원격 사격 통제 체제.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함정과 장갑차, 자주포, 전술 차량, 전차 등 다양한 장비에 탑재되는 미래형 무기 체계이다. 장비 외부에 장착된 무기 체계를 함정 및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적이 공격에서 아군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 RCWS는 가시광 및 열영상 표적 식별, 안정화 및 자동 추적 기술로 주간 및 야간 기동 중에도 기동하는 표적을 정밀 추적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레이더와 전투체계, 항법 센서, 총성 탐지 센서 등과 연동이 돼 전장 상황에서 상황인식 및 적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군 차기 고속정과 항만 경비정에는 12.7mm 구경의 K6 기관총이 달린 RCWS가 탑재돼 북한 해상 도발 등에 대비한 주요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해병대 KAAV 상륙돌격 장갑차에 탑재될 복합 화기 RCWS는 개발이 완료돼 내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된다. 복합 화기 RCWS는 K4 고속유탄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이 함께 달려있다. 육군 아미 타이거 4.0 추진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차륜형 장갑차에도 RCWS가 탑재될 예정이다. 함정용, 상륙돌격 장갑차용 RCWS 독자 개발과 전력화로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할 경량형 RCWS도 자체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 인도 전차와 장갑차, 해군 함정에도 한화디펜스 RCWS가 수출되고 있다.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탐색 개발을 완료했으며 체계 개발에 들어간다. 도시 및 산악지역에서 기동부대의 공격과 방어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으로 운용된다. DMZ 지뢰지대 통로 개척 및 확장에도 사용된다. 감시정찰 자산으로 지뢰 및 급조 폭발물 위협 예상 지점을 탐지, 표시할 수 있다. 자율 터널 탐사 로봇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2년까지 핵심 기술 개발 예정이다. 자율 터널 탐사 기술 구현용 로봇 플랫폼 시제 설계 및 제작을 맡는다. 자율 터널 탐사 로봇의 주요 임무는 병력 투입이 제한되는 지역 터널과 같이 GPS 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운 지역을 자율 탐사 및 주행하여 지하 내부의 위치와 정보를 전송한다. 통제 차량으로 지상 로봇 플랫폼 및 기타 장비를 적재하고 터널 안을 자율주행하며 탐사 구간을 스캐닝해 위치와 관련 정보 등을 운영자에게 전달한다. 원격 스테이션에서 터널 형상 및 위치 상태 등 정보를 전달받아 3D 지도를 작성한다.